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 얘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참고로만 좀 들어주시고요. 저는 개인 유튜버가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용 유튜버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미는 좀 없죠. 다른 유튜버 분들 보시면 뭐 같이 투자합시다 뭐 이렇게 저와 평생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저희한테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지금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이 번호는 저희가 경제TV에 방송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 오는 건 대부분 어떤 거냐? 포트폴리오 내지는 금융상품의 문제, 뭐 사실 손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투자 방법보단 사실은 손실 입은 분들이 연락 오신 게 많습니다. 변액보험을 잘못 들었는데 손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참 우리나라가 금융에 정말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금융기관을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도 저는 뭐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주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TQQQ나 TCL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TQQQ는 은퇴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 상품입니다. 이거를 장기 투자하시고 그거는 선택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은퇴를 하시겠다? 저는 좀 100% 찬성할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TQQQ의 변동성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줍줍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줍줍도 내가 현금 자산이 있을 때 줍줍이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좀 보죠. 이 어두운 뉴스도 있고 밝은 뉴스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이제 어두운 뉴스도 한 번씩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TQQQ는 나스닥이죠. 그런데 보시면 137조 월가 공매도 세력, 테슬라, 넷플릭스 집중 공격 중입니다. 지금도 안 끝났어요.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로. 얘들이 작정하고 빼면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자, 밈주식 돌풍의 월가, 개미 토론방, 예의주식. 예전에 월간요, 개인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당했죠. 헤지 펀드들 당하고. 지금 금융기관들이 개미 토론방을 볼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신경을 쓸까요? 네, 우리 돈 벌어주려고? 아닙니다.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지금 머리를 엄청 쓰고 있고요. 이런 뉴스 보시면 주식 왜 샀는지 모르면 슬롯 머신 당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 TQQQ.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별 주식은 미국은 상한 하한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움직이지만 지수 연계니까 좀 변동폭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스닥이 오를 때는 변동폭이 적은 거죠. 떨어질 때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쨌든 지금 상승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세장 진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우리는 흘려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야 이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고 장기 투자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 장기 투자 하시길 바래요. 저도. 그래서 꼭 돈을 버십시오. 그런데 조심은 누가 해야 되냐?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 내 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지머니 시대 끝났다. 투자자들 금배당주로 대이동하고 있으면 자, 저는 여기 있어요. TQQQ에 있는데 지금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이런 안전자산으로 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오를 수 있나요? 아직은 오를 수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10명이 서 있으면 TQQQ에 10명이 서 있으면 올라요. 그런데 점점 이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쪽의 포션이 커질수록 오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는요,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의 두 얼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수익 매력도 있지만 폭탄 위험도 있으니 제발 내가 컨트롤 가능한 금액 한도에서 하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제 방송 보시면서 어렵다고 하세요. 예, 이게 없으시죠. 트레이더 기질이 없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사고 팔고 그건 안 된다고 아예 생각하고 계세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보면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투자는 저는 재미로 하지 않아요. 예, 십수년을 해왔지만 정말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깃발 꽂고 같이 갑시다. 으쌰으쌰 갑시다.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저는 피해 사례를 보아왔고 현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금융권 출신이에요. 예, 개인 회사원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1억 나면요, 어디선가 손실이 1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이 불리한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세금과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고, 자, 중간에 뭐가 있죠? 이 안에 대부분 금융사들이 있죠. 금융사들이 이렇게 껴있단 말이죠. 얘들은 누가 수익을 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수수료 받아가면 되고요. 국가는 세금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창렬을 하죠. 왜? 세금 수수료가 많이 붙으니까. 그런데 언제 하락하나요?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공포감이 엄습했을 때 하락하는데 손해는 누가 본다? 대부분 개인이 보지 않습니까? 개인은 불리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제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자, TQQQ나 TECL 이런 세배 레버리지는 갈 땐 정말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이 세배의 수익을 누군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엄청나게 사서 수익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죠? 예, 어느 일부의 개인과 그것을 중간에서 LP 같은 역할을 하는 유동성 공급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겠죠. 자, 금융기관들이 이 막대한 손실을 혹시 봐야 된다면 누구한테 떠넘길까요? 제가 볼 땐 개인한테 떠넘길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공매도 치겠죠. 자기들 주식 팔으면서 공매도 쫙 치면서 개인한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걸 버텨내실 수 있는 개인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노벨상 받았던 크루그먼 교수도 지금 비트코인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올라도요, 혹시 비트코인에서 깨지잖아요. 지금 주식만큼 많이 하는 게 비트코인인데 여기서 문제가 탁 터지죠. 그러면 주식 하시던 분이 비트코인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한쪽에서 문제가 되면 주식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작정 들어오실 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위기 전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야라는 게 뭐죠? 위기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위기 근처니까 조심하고 있다가 잘 가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명백한 거죠. 이때를 버틸 수 있는 건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든 달러든 돈을 들고 계셔야지 주식에다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당연히 달러도 우리 한미 통화 스와프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달러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스왑이라는 건 뭐죠? 한쪽에서 그냥 원화로 결제를 해도 미국에서 우리가 그거 달러로 다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무역 수출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수입을 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근데 그때 달러가 딱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제 방법 없어요. 저희는 자산 처분해서 달러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달러의 위기, 위험 이런 게 완벽히 풀이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고 문구가 계속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담했던 게 이겁니다. 안타깝지만 라임 펀드, 제가 서울 쪽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2.5% 보증해주는 2.5%예요. 25%도 아니에요. 그 정도 상품에 다 물려서 손실이 났고요. DLF 사태 기억하시죠?
은행들에서 국채, 뭐 독일 국채 이런 것들이 뭐 안전하다, 엄청나게 안전하다.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다 손실 났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금융상품을 믿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절대 믿지 않아요. 평생 가면 이게 100% 수익을 낸다? 100%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대신증권에서도 DLS, 그 다음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여러분들이 그때 아니면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십시오. 지금과 같은 시기는 절대 리스크를 많이 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 중에 배당주 ETF죠. 저 SCHD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은 ETF입니다. SCHD는 여기 보세요. 찰스 수왑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배당률이 분기에 2.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DJ죠. 다우지수의 우량한 종목들, 코카콜라, 머크, 버라이즌, 완전 이제 소비주죠. 경기 소비재 중심의 ETF예요. 그래서 105 종목이 들어있는데 수익률을 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12, 17, 2016, 17에 이렇게 났고, 뭐 마이너스 8 날 때도 있고, 이렇게 22%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26, 10%, 23%. 이렇게 연으로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위에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DGRW예요. 이거와 비슷한 건데 여기 보십시오. 얘는 월배당입니다. 근데 1.79니까 뭐 더 높진 않죠. SPYD나 SPHD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JEPI. 저는 JEPI도 투자하고 있는데 그건 커버드 콜 ETF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뭐 모르셔도 돼요. 자, 이 DGRW도 위즈덤 트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얘는 좀 나스닥 빅테크들이 들어있어요. 애플도 들어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그러니까 좀 프록터 앤 갬블. P&G는 나스닥 기술주는 아니지만 얘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에 300종목 들어있거든요. 105 종목과 300 종목. 저는 300 종목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DGRW에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배당으로 제가 연금을 받을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변동성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ETF는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60세 때 지금부터 만약 50인데 10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60세 때 마이너스 30% 손실 나면 절대 안 되죠. 손실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ETF들은 손실이 나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SCHD가 요번에 팬데믹 상황이죠. 2020년도 3월에 쫙 가다가 59달러에서요. 여기가 59입니다. 얼마까지 떨어졌냐? 38.82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34% 하락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10억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억 4천이 바로 나는 거죠. 연으로 봤을 때는 상승했으니까 수익이었는데 세네 달에 이렇게 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걸 환매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은퇴자금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매도해서 TQQQ로 바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은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이라면 상관없어요. 은퇴 전이시라면 저걸 매도하셔갖고 TQQQ 들어가면 뭐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를 확률이 더 높겠죠.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더 보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자, 딱 은퇴가 시작됐잖아요. 스타트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은퇴 자금은요 절대 이렇게 위험한데 맡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CHD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의 특징을 정확히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 남들이 이걸 하겠다 한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필요하시면 하고요. 아까 종목은 보여드렸죠. 튼튼한 ETF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배당주 은퇴라기보다는 그냥 투자 수익으로 꾸준히 배당을 갖고 싶다. 이럴 때 쓰시고요. 근데 미국 배당주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라기보단 물론 배당이 셉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 소득이 좀 크거나 뭐 이러면은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 자금은 국내 쪽에다가 좀 마련하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요. 왜? 세금을 좀 분산해야 되니까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위기의 정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제가 좀 어둡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막 시위하고 난리 났죠. 네, 금융권이 잘못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행해서 거기다 결합증권을 발행해서 굉장히 금융권들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파산하는 건 누가 다 파산했죠? 개인 집 산 사람들이 그냥 다 파산했죠. 저 신용자들이. 그러면서 그때 피해도 또 하나 큰 기업이 본 게 있어요. 뭐냐? 이 워싱턴 뮤추얼은요, 미국에서 가장 큰 저축은행이었는데 여기도 JP 모건에 인수됐어요. 저 위험해서. 또 리만 브로더스라는 엄청난 큰 투자은행이 또 파산했죠.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 문제가 터지면서 제너럴 일렉트릭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손실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GE 캐피탈 금융위기로 해서 GE가 지금 몰락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GE 하면 다 알았어요. 지금은 빅테크에도 잘 안 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시에 뭐 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현금이 최고의 자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또 여쭤보더라고요. 자, 보시면 제가 S시그널하고 S밴드를 쓰는데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수 매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데 어떤 거를 볼 수 있냐? 보세요. 요건 이제 RSI거든요. RSI 지표인데 RSI 지표는 매도 시점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70선이죠. 70선이 깨지는 순간 여기에요. 그러면 이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 팔아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죠. RSI는 이 매도 시점은 나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70을 깨면 분명히 팔아야 됐는데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여기 그죠? 그런데 아직도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해요. 여기선 맞아요. 여기는 RSI 70을 깨니까 이렇게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맞았죠. 이쪽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고요. 문제는 여기서 매도를 할지 안 할지를 100% 뭐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RSI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S밴드를 좀 자신 있게 이거는 매도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이 핑크 라인을 넘어서 이 빨간 라인 가면 우선 저는 일부 매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 매도. 그러면 여기서 매도가 일어나고 좀 하락했죠. 일부분 하락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사든 아니 원래 저는 여기서 삽니다. 이 중간 라인 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사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빨간 라인에 딱 닿았죠. 빨간 라인 닿으면 전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했으면 요만큼 하락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거의 중앙선 라인 같죠. 조금 더 사고 싶으면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 사도 결국은 요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돼서는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아마 이 앞쪽에 매도를 했을 거예요. 벌써 빨간 라인 닿았거든요. 그래서 50% 매도하고 자, S밴드는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매수는 어디서 한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중앙선 또는 하락 시에는 요 14, 24 라인이 닿으면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사고, 그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볼게요. 자, RSI가 지금 밑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언제 사야 될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여기 사야 돼요. 30포인트 선을 뚫고 올라올 때 원래는 이때 사는 건데 여긴 맞았죠. 그런데 뒤에는 30이 안 내려갑니다.
예, 계속 30을 안 내려가니까 그냥 줍줍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S밴드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던, 그리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사서 결국은 요 라인대에서만 모아가면, 자 매도 라인도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근처, 저는 원래 핑크색을 넘어가서 빨간색 닫고 핑크색 떨어질 때 요때 팝니다. 그럼 매도 라인도 좀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죠. RSI는 어떻죠? 예, 올라는 갔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레이딩을 해보면요, RSI를 잘 안 씁니다. 예, 이거 갖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밴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S밴드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예, 뭐 회사에서 개발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개인 사용으로 풀어드릴 수가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또 좋은 이 주가 상승이 있어서 여러분들 자산 안전하고, 예, 빠르게, 여기 또 상반되죠? 그래도 올해 2022년도에는 정말, 예,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